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07년까지는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었는데 현재는 법정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춰진 법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헌법이라는 토대 위에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법의 취지에 맞게 국가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매주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께도 제헌절은 꽤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네, 당연히 뭐 저한테도 의미가 있지만요. 네. 네, 얼마 전까지는 이게 제헌절이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2007년까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었나요? 네. 제헌절로 공휴일이 안 된 게 상당히 오래됐네요. 네.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헌법의 규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향후에 이제 또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생각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7월이 공휴일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시커멓습니다. 네,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지금 전문도 있지만 헌법이 어쨌든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현실에 맞게 좀 다시 한번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움직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개헌이 됐던 것이 이제 87년 네. 도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죠? 37년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네. 네. 어쨌든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네. 37년이면 진짜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사회가 많이 변했잖아요. 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헌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추상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헌법이라는 거는 모든 통치구조, 그다음에 국가 조직 체계를 이제 다루는 법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민법이든 형법이든 세부적인 그런 규정들 하나하나를 다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개념 자체를 좀 추상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개념들 자체도 이제 현실에 맞게 네. 좀 적절하게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개헌에 대한 뭐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있는데 이게 쉽게 되지 못하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로 정치권에서 네. 어떤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제 헌법 개정 논의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예. 당연히 뭐 시민 차원에서 아니면 그다음에 뭐 학계 차원에서는 이제 시대의 상황에 맞게 좀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개헌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은 이제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제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국민투표조차도 뭐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렇죠.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반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헌법 개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차원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 헌법 개정안이 정말 시대착오적이지만 않다고 하면 네. 적절한 수준에서 시대를 반영했고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한다고 하면 국민분들께서는 충분히 다 이제 찬성을 하시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정쟁의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실상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좀 대한민국 헌법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예상컨대 엄청난 또 찬반 논란이 많이 네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꼭 필요하다면은 또 네네.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오늘 제헌절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은 대단히 모범적인 그런 헌법으로
말씀하셔서 네,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 제가 상담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오픈마켓 온라인 중개물에서 최저가로 세탁기를 구매했는데 며칠 뒤에 자동으로 구매가 취소 처리가 되더니 판매자로부터 다른 유명 종합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해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추가로 할인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에 가입한 뒤 87만 원을 현금 입금했지만 판매자는 제품 입고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배송을 미루더니 결국 잠적했습니다. 쇼핑몰의 문의라니 온라인 중개몰에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 쇼핑몰이라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부동산 중개도 약간 책임을 지는데 중개몰에서 네네. 전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는 네네.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네. 워낙 판매자가 많다 보니까 네. 구매자와 연결해주고 매칭할 맞아요. 때 네네.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네네. 네, 이런 경우 어떻게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네. 궁금하네요. 먼저 당연히 이제 잠적을 한 그 판매자 있잖아요. 네. 판매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한번 당연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판매자 이분은 아마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네네, 뭐 사기꾼이라고 한번 호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기꾼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입금을 하실 때는 아마도 이제 그 판매자로부터 이제 현금 입금을 요청을 받으시고 계좌번호 같은 것들을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계좌번호, 그 다음에 판매자랑 이제 혹시 연락을 주고받으셨다면 이제 그분 상대로 이제 87만 원 피해를 당하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네. 당연히 경찰 신고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경찰에서 추적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네. 이제 그분 상대로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서 또 손해배상 청구라든 그런 지급명령 신청이든 아니면 뭐 법률적 소송이든 고소를 먼저 해야 되죠. 네네. 네. 예, 맞습니다. 형사고소. 예, 네. 맞아요. 예, 형사고소는 이제 경찰 상대로 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은 당연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자 상대로요. 네. 그러니까 예. 계좌하고 이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테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또 여쭤보시긴 하셨는데 네. 이제 온라인 중개몰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온라인 중개몰에서 세탁기 구매하셨다가 네. 이 판매자가 속여서 다른 종합 쇼핑몰로 또 회원 가입을 해라. 그러면 추가 할인해주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온라인 중개몰의 책임이 있을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유명 종합 쇼핑몰로 또 회원 가입을 하셨는데 그 두 번째 회원 가입하셨던 그 쇼핑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접 이제 하나하나 다 판매자를 다 관리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회원 가입을 하다 보면 약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약관에는 아마 면책 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판매자들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서 어떤 불법 행위 같은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네. 온라인 중개몰을 운영하는 자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아마 약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약관법 자체가 고객들에게 고지가 됐는지 여부가 좀 쟁점이 될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아마 그런 약관들을 두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몰, 중개몰 운영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약간의 미주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 판매자에 대해서 적절한 좀 관리 조치를 취했었는지 네. 예를 들자면 이분이 단건으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여러 건이었는지도 확인이 사실 필요할 수 있잖아요. 단건일 가능성은 적고 여러 네. 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만약에 이제 여러 건이라고 하면 이제 그게 뭐 구체적으로는 한 건인지 뭐 10건인지 100건인지 한번 확인해 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이제 그 전에 피해 접수가 된 건이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네네. 그래서 그 피해 접수가 됐을 때 바로 이제 판매 중단 조치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취했는지 네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든 아니면 수사기관 통해서 의뢰를 하셔가지고 네. 하시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쇼핑몰 상대로 뭐 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긴 있겠지만 네. 사실은 금액이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피해 금액이 87만 원. 이게 어떻게 보면 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소액이면
법률적으로 조치 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를 뭐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뭐 그러니까요. 그 뭐 예, 작게 많이 소액으로 소액으로 사기를 네. 치면 법적으로 대응을 못할 거다라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기대하겠죠.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87만 원이지만 뭐 10만 원짜리 사기를 당했다. 네. 이러면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받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네네. 100만 원이 넘어갈 텐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드리자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아마 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전자상거래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자는 어차피 잠적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판매자 상대로는 뭐 이제 경찰에 의뢰를 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 상대로는 이제 분쟁 조정을 한번 신청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좀 해결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오픈마켓이 온라인 중개몰에서도 책임을 지고 온라인 중개몰에다 문의할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책임을 다했는지는 한번 네네.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네네. 또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난감해 하실 것 같은데 네네.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잘 대응을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네. 이제 이 중개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에는 통신판매 중개자도 연대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다만 이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사실은 이제 입증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되는 건이었다라고 하면 이건 중개업자가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들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셔서 중개업자로부터 적정한 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로 질문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일조권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4층의 빌라 건물입니다. 저는 집주인으로 1층에 살고 있는데요. 어떤 외지인이 저희 건물 앞 오래된 단독주택들을 몇 채 구입하더니 6층짜리 건물을 지어 올린다고 합니다. 일조권 피해로 단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공사를 중지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공사 중단이 아니라면 일조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없던 건물이 생기게 되면 조망권도 문제가 생기고 네, 일조권도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네. 오늘 의뢰 상담을 해주신 분께서는 네. 빌라 소유자이신 상황이신데 1층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자면 4층으로 된 빌라 건물인데 그 중에서 이제 1층에 살고 계시는 집주인이신 거고요. 네. 예, 임차인은 아니시네요. 그래서 근데 그 앞에 이제 4층 빌라 건물 앞쪽에 단독주택이었던 것 같고 그 단독주택이 네. 아마 이제 층수가 좀 낮았나 보죠. 뭐 그렇죠. 1층이거나 2층이거나. 네. 그러면 이제 일조권 침해는 사실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주택가 골목을 끼고서 이제 그 건너편으로 아마 단독주택이 기존에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햇빛은 잘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단독주택들을 몇 채를 매입했다는 거는 건물을 좀 높게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따라서 건물을 좀 더 층수도 높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외지인 분께서 그 앞쪽에 있는 단독주택들 몇 채를 구매하셔가지고 6층 건물을 지어 올린다고 하는 상황이신 거고 네. 지금 현재로 착공이 됐는지는 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공사를 중지시킬 방법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네. 저희 누나네가 그랬었어요. 바로 옆에 그냥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예. 아파트 단지는 어쨌든 층수가 높기 때문에 네. 뭐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일조권도 오늘은 이제 물어보시긴 하셨지만 사실 조망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네. 거거든요. 1층에 기존에는 1층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조망권 자체는 이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례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제 사례를 예를 들어 보자면 조망권도 문제가 될 수는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일정한 건축법상의 이격거리도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네. 그 건축법상에는 행정적인 규칙들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일조권이 침해된다거나 아니면 조망권이 침해된다거나 네. 그로 인해서 소음이나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보통 공사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들이거든요. 네. 예. 일단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일조권은 침해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침해되는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이제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네. 판가름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러면 과연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인 것이냐라는 네. 건데 명백한 기준은 없긴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 사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하루 중에 몇 시간 정도 이게 해가 안 들어올 상황인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계절에 따라서 뭐 여름에는 해가 높이 뜨기 때문에 일조가 뭐 예를 들자면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니까 이제 해가 중천에 떠 있다고 하나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일조권 침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봄 가을은 어느 정도인지 겨울은 또 해가 낮게 떠서 낮게 지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건물에 의해서 이제 방해받는 그러니까 일조권 침해가 될 더 수 많을 있는 수 있죠. 더 많을 네.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계절적인 요인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루 중에 몇 시간 정도가 이제 침해가 되는지. 네. 예, 그래서 하루 중에 기존에는 몇 시간 정도 해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6층 건물로 인해서 얼마 정도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방해가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가지고 수인 한도 여부를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 침해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자소명되어서 이제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가 중지될 수 있다. 네. 이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또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거긴 합니다. 예. 이제 가처분에 의해서는 임시로 그냥 공사만 중지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그 이웃집에 있는 분이 뭐 어떤 설계를 변경을 해서 층수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이격거리를 더 두어서 일조권 침해가 되는 것들을 더 낮춘다거나 네. 하는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행정법규상 전혀 문제가 없어서 건축 허가가 정상적으로 났다고 가정해 본다고 하면 일조권 침해는 이제 일종의 금전적인 보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돈으로 배상을 해주고 이제 뭐 건축공사 그대로 강행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웃집이 어떤 의사가 있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조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진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 배상 금액이라고 할까요? 피해 보상 금액도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겠네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실제로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받았는지는 한번 각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네. 네, 하급심 판례마다 좀 사례가 다 다를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만큼 해가 덜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네. 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조를 방해받는 그 면적은 얼마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건축법규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좀 준수를 했는지, 네. 네, 그런 것들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일조권 침해에도 당연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감정 절차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사실 건물 자체 4층이기 때문에 위쪽 층은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층별로도 이게 일조권이 달라지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네네. 계산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거죠. 아, 예, 계절별로 또 시간대별로 네.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사설로 한번 의뢰를 해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비용은 좀 들 거기 때문에 네. 법원 통해서 감정 절차를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법원 감정 절차 할 때도 당연히 비용이 들긴 합니다. 네. 예, 사설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 어쨌든 이제 그런 업체들에 미리 사전에 좀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인접 건물이 공사가 착공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행정기관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인지에 대해서 좀 정보 공개 청구도 한번 시도해 볼 법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설계도를 아마 주진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개략적인 건축에 대한 건축 허가 당시에 그 건축 개요 같은 것들은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좀 정보를 확인하셔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업체에 한번 의뢰를 해보시고요. 이게 그래서 층고가 어떻게 되는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해가 뜨고 지는 방향, 뭐 위치 각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조를 침해받게 될 것인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조권 말고도 이제 조망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빌라 주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1층만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4층 건물 전체를 다 소유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조권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소음이나 분진, 네. 그다음에 이제 공사 기간 동안 이제 당연히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손해배상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건물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어떤 금이 간다거나 예. 예, 아니면 공사 피해로 인해서 기운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하셔서 손해배상을 하실 때 더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할 네. 수가 있는 절차들인지도 궁금해요. 사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복잡해서 변호사님이라든지 법무사에 네네.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당연히 이제 예,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건축 관련된 소송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예, 뭐 저도 많이 해보긴 했지만 관련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은 아마 가처분이든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든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든 인접 건물의 건축 공사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은 무엇인지 네. 아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직접 시청이나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 상대로 민원 제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개인과 개인이 네. 접점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라는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네네. 협의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실 수는 있죠, 당연히. 네.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건축한다고 하던데 네. 이만저만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하실 생각이신 거냐? 네, 네. 혹시 설계를 바꾸실 수 있느냐? 네. 아니면 이격거리 좀 더 둘 수 있느냐? 그리고 뭐 공사 기간 중에 뭐 소음이나 분진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조치를 취해 주실 의향이신 거냐? 네. 예, 뭐 대화나 뭐 타협 얼마든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건물이 세워지면 바로 이웃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면 좀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처음부터 바로 이제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기보다는 한 단계씩 올려가면서 네네.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네. 들어요. 네네. 건축하시는 분도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여지가 있겠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염두에 두고서 아마 진행을 하실 겁니다. 아, 한 푼도 뭐 배상 안 해주겠다라고 진행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예,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보상이 해줘야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감안하실 겁니다. 감안을 하고 시작하는 공사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이것저것 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네,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ride can stand 1,000 trials. The strong will never fall. But watching stars without you, my soul cries. Is full of pain. Oh, the aching. 'Cause Ooh.